안녕하세요. 저희는 RNA 시퀀싱을 통한 마이코박테리움 스맥마티스 대 얼터너티브 시그마 팩터인 시그2와 시그2A2에 전사된 유전자를 발굴 및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 KSA RNA 생물 공호팀 김민재, 김정호, 박상현입니다. 저희 연구 목적은 마이코박테리움 스맥마티스의 호흡 전자 전단계를 억제할 때 항생제 리펀피신에 대한 내성이 증가되는 현상과 시그마 팩터의 종류인 시그2와 시그2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RNA 시퀀싱을 이용해 시그2와 시그2가 전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탐색하고 이러한 유전자들의 발현과 결핵 치료 항생제인 리판피신 저항성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균주는 마이코박테리움 스맥마티스라는 종으로 이 종은 결핵을 유발한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와 같은 속에 속하지만 페소제닉하지 않고 성장 속도가 빠르며 그리고 2000개에 달하는 지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모델 스트레인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마이코박테리움 스맥마티스의 전자 전달계인 A3 사이토크롬 C 옥시데이즈가 불활성화될 경우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는데 이 증가한 내성에서 뮤턴트에서 시그-B와 시그-E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킬 경우 증가했던 내성이 다시 와일드타입 수준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3 뮤턴트에서의 항생제 내성 증가가 시그-B 그리고 시그-E 연관 유전자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유전자들을 발굴해내고 또 이러한 유전자들의 발현과 리판피신 내성이 발현되는 것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배경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그마 팩터의 경우 박테리얼 RNA 폴리머레이스의 서브 유닛으로 DNA 프로모터를 인식하는데 이러한 시그마 팩터가 코어 RNA 폴리머레이스가 결합해 홀로엔자임 형성을 해야지 비로소 트랜스크립션이 시작이 됩니다. 즉 트랜스크립션이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그마 팩터의 종류로는 얼터너티브 시그마 팩터가 존재를 하는데 이 얼터너티브 시그마 팩터는 특정한 그룹의 진 내 프로모터 시퀀스를 인식을 하는데 따라서 외부 환경의 변화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유전자 발현을 유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코박테리아의 호흡 전자 전달기의 경우 A3 사이토크롬 C 옥시데이즈가 메이저 터미널 옥시데이즈로 작용을 하는데 즉 이 뜻은 A3가 불활성화될 경우 호흡 전자 전달기의 효율이 최대 50%가량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균주 내에 또한 모든 유전자의 상대적 발현량을 알기 위해서 RNA 시퀀싱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측정된 mRNA 양이 유전자 발현량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광역대학교 박상현입니다. 전 지금부터 전체적인 실험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연구 이전에 진행된 셀 컬티베이션 및 호모지나이제이션, 토탈 RNA 아이솔레이션, RNA 시퀀싱을 통해 생성된 RNA 시퀀싱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RNA 시퀀싱 데이터에서 저희는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 DEG를 발굴했고 이 DEG에 대한 Correlation Analysis를 진행했습니다. 또 RNA 시퀀싱 데이터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제작된 트랜슬레이셔널 퓨전 벡터를 사용한 베타 갈라토시데이스 어세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전자 발현 정도를 측정할 수 있었고 또 이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리버스 트랜스크립션과 QRT-PCR 또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연구 중 발굴한 유전자에 대해 리판피신 저항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존 이니비션 어세이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RNA 시퀀싱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RNA 시퀀싱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 정도 및 유전자 간 상관관계를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유전자 발현 정도의 기준이 될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 DEG의 기준을 정의한 것입니다. 제가 RNA 시퀀싱 데이터에서 사용한 값은 p-value와 fold change인데 p-value는 값의 통계적 의미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기준이 작을수록 엄격하지만 DEG 수는 감소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p-value 컷오프가 0.05일 때보다 0.1일 때 DEG의 수가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ld change는 와일드타입과 뮤턴트 간 유전자 발현의 변화값으로 기준이 커질수록 DEG 수는 감소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절대값 폴 체인지 값이 2 이상일 때, 3 이상일 때, 4 이상일 때 DEG 수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DEG를 p-value 0.1 이하, 절대값 log2 FC 1 이상의 유전자를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DEG에 따라 볼케이노 플롯을 그려보았습니다. 빨간색 점은 발현량이 증가한 DEG이며 초록색 점은 발현량이 감소한 DEG입니다. 또 이 DEG에 대한 코렐레이션 아날리시스를 진행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시그-B 뮤턴트 DEG에 대한 시그-E 뮤턴트에서의 발현량을 측정한 그래프로 시그-B 뮤턴트에서 발현이 감소한 DEG는 시그-E 뮤턴트에서도 발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시그-B 뮤턴트 DEG가 AS3 뮤턴트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측정한 그래프로 시그-B 뮤턴트에서 발현이 감소한 DEG는 AS3 뮤턴트에서 발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마지막 그래프는 시그-E 뮤턴트 DEG가 AS3 뮤턴트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본 그래프로 시그-E 뮤턴트에서 발현이 감소한 DEG는 AS3 뮤턴트에서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시그2 뮤턴트에서 발현이 증가한 대그는 AA3 뮤턴트에서는 발현이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저희는 시그2, 시그2 그리고 AA3 사이토크롬 C 옥시데이스와 각 유전자 간 발현을 조절하는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RNA 시퀀싱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유전자 간의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험을 더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베타갈락토시데이스 어세이입니다. 이는 락지를 리포터 진으로 이용해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락지에 의해 만들어진 베타갈락토시데이스가 OMPG를 분해하여 노란색 OMP가 만들어지는데 이 OMP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베타갈의 농도를 측정하고 곧 유전자의 발현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델타 AA3 뮤턴트에서 시그2와 시그 B 유전자의 발현량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코렐레이션 어널리시스처럼 시그2와 시그 B 사이에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씀드렸었는데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시그2가 결손된 뮤턴트에서는 시그 B의 발현량이 감소하고 반면 시그 B가 결손된 뮤턴트에서는 오히려 시그2의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시그2 얼터네티브 시그마 팩터가 유전자 시그 B를 전사할 것을 추측하였습니다. 코렐레이션 플롯 분석에서 시그 B에 의해 전사되는 유전자는 시그2 뮤턴트에서 발현이 감소하고 AA3가 결손된 뮤턴트에서는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이를 실험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RNA 시퀀스상 시그 B 대그 중 엠스매그 6303, 3667, 1294 유전자를 선별하여서 프라이머를 만들고 QRT-PCR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프라이머가 특이적으로 증폭하는 것을 전기 영동을 통해서 확인하였고요. QRT-PCR을 진행하여서 시그 B의 대그들은 델타 AA3 뮤턴트에서 발현이 증가하며 델타 시그2와 델타 시그 B 뮤턴트에서는 발현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른쪽 하단의 파란색 막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드 체인지가 1 이상인 그룹과 폴드 체인지가 1 이하인 그룹으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존 이니비션 어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존 이니비션 어세이란 항생제의 내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항생제를 묻힌 디스크를 중앙에 올려놓고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클린 존이 생기게 되는데 이 클린 존의 크기를 비교하여서 미생물의 항생제 내생 정도를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AA3 뮤턴트에서 RIF 내성을 부여한 후보 유전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RNA 시퀀싱 데이터 상에서 와일드 타입에 비교하여 시그 B가 결손된 뮤턴트에서 발현이 크게 감소하고 시그2가 결손된 뮤턴트에서도 발현이 감소하며 반면 AA3 뮤턴트에서는 2배 이상 발현이 증가한 유전자를 선별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기존의 RIF 인액티베이션 기작으로 알려진 당화와 인산화에 관련된 유전자 엠스매그 1097과 1605 유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유전자들을 과발현시켜서 와일드 타입과 비교하여 존 이니비션 어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 그룹에서는 1.68cm, 1.70cm로 클린 존의 지름이 측정되었지만 포스페이트 시그널링 컴플렉스 프로틴을 과발현시켰을 때는 다음과 같이 클린 존의 크기가 더 감소하여 미생물의 항생제 내성 정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글리코시놀 트랜스퍼레이스는 약간 내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유의미한 정도는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엠스메가마티스의 리펀피신 저항성 유전자들의 전사에 시그마 팩터인 시그2와 시그 B가 관여한다고 추측하였는데요. 먼저 RNA 시퀀싱을 통해서 시그2가 시그-B에 또는 반대로 시그-B가 시그2의 전사에 관여할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또 베타갈락토시데이스 어세이를 진행하여 AA3 뮤턴트, 이 호흡 억제 조건을 겪는 뮤턴트에서 시그2와 시그-B 유전자의 발현 증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 발현 증가가 리펀피신 항생제 저항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QRT-PCR에서 AA3 뮤턴트에서 시그-B의 대그의 발현이 증가하고 또 시그2가 결손된 뮤턴트에서 또 시그-B 대그가 발현이 반대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그2가 시그-B를 전사하기 때문으로 유추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그마 팩터인 시그2가 유전자 시그-B를 전사하고 이 유전자 시그-B는 시그마 팩터인 시그-B를 만들게 되고 리펀피싱 저항성과 관련된 유전자를 이 시그마 팩터가 전사하는 데에 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그-B 레귤런의 발현은 시그2 결손 시 감소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존 이니비션 어세이 등을 통해서 AA3 뮤턴트에서 POU2 글리코실 트랜스퍼레이스 발현 증가가 RAF 내성 증가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물공호팀이었습니다.